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보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테슬라 얘기로 한번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투심도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 주가가 85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아까 CNBC에 이 인터뷰 내용, 여기서 한번 나왔던 얘기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사람은 이제 크레이그라는 이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서머리를 해봤더니 85달러를 예상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경쟁사 루시드와 폴스타, 그리고 포르쉐, 그리고 포드 블루, 여기 경쟁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어필했던 그런 계획했던 얘기대로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들 경쟁사 대비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85달러를 예상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요거에 대한 근거,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은 바로 이제 콜린이라는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폈습니다. 이 사람은 타겟 프라이스로 이제 436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 스탁 스플릿 이전을 치면은 약 1200달러가 좀 넘죠. 예, 이 사람은 436달러를 예상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년 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고려하자. 자, 이거는 전기차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산업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지금 테슬라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는 원가 절감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 절감. 이게, 제조업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 절감요. 저도, 이 제조 중심에, 저는 휴대폰 업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제조사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가 절감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죠?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자, 즉 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항상 중요하죠. 제조업에서는요. 그래서 테슬라는 원가 절감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화면에서 제가 좀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 테슬라는 생산의 혁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기가 팩토리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머신, 즉 기가 프레스 머신을 이용해서 생산에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요 뒷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25%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원가 절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25% 이상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7%, 27.9%를 발표를 했죠. 작년에는 30%였어요. 이게 조금 줄었다고 해가지고 Q3에서 약간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업체 대비 제조사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27.9%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력, 이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멀티플을 이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이제 436달러의 타겟 프라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기술력은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SD, Full Self Driving. 현재는 베타 버전을 릴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요 영상도 이어서 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콜린이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조목조목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테슬라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이거는 그냥 얼핏 봐도 조목조목 따져주는 그 사람 말이 맞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근본적으로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 타이밍에서. 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이 가치 투자자들이 늘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즉 투자 기간,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그 기업의 성장 성과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기에 어떤 보면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틀린 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고 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투자는요,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 주가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통상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투자 혹은 그대로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여서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이 부분을 뭐라 부르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 흐름. 자, 주가가 저점, 그다음에 고점, 저점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매도를 한다. 자, 이것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매매를 하는 것을 바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장기 투자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이제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어색하게 있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나는 트레이딩을 해. 나는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약간 조금 뉘앙스가 좀 거시기 하죠. 그렇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 50%나 마이너스 50%나 내려와 버리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그렇죠.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큰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 투심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잘 해가지고 내가 꾸준히 수익만 낼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내 자금을 내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그래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다만 맞다 틀리다는 내가 계좌에서 수익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요. 내가 테슬라를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투심이 같이 흔들렸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투자 4분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정리한 투자 4분면인데요.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곳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분면은 장기 성장주 투자입니다. 자, 장기 성장주 투자 측면에서 테슬라는요, 캐즘 투자 전략을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2분면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이제 월봉의 추세 매매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월간 단위 캔들 매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세 번째 전략은 이평선 매매를 적용한 거. 자, 이 세 가지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검증한 부분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을 접목해서 트레이딩 하는 것, 이것도 잘 하면은 이것도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캐즘 투자 전략이 뭔지 잠깐만 살펴보고 가실게요. 캐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요, 최초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 초기 시장에서는 보통 새로운 물건이나 제품이 나오면 얼리 어댑터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평가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에서는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을 받다가 쇽 빠져버리죠. 이 구간을 바로 캐즘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간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2에서 3년 정도 이 캐즘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때는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비에 투자가 되겠죠. 이 구간을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 메이저 마켓이 딱 주류 시장 메이저 마켓이 시작되는 이 도입부에 살아남고 그 시장에서 선두를 달린다면 바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메이저로서 굉장히 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거기 성장성을 이 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속 기업들은 뒤따라가면서 그 산업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캐즘 투자는요, 이 구간을 지난 시장의 메이저 시장의 초입부, 지금 전기차로 치면은 바로 초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기차로 보면요. 이거는 다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이제 나오긴 나왔어요. 이미 1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전기차를 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때 2020년 이후로 전기차가 굉장히 과속되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선두 기업이 바로 테슬라에 있었죠.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주류 시장의 정점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투자를 지속해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캐즘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이 되겠죠. 자, 전기차 시장에서 꼭 빼놓지 않는 모습이 요소가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기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전기력을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가냐면 자율주행이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은 컴퓨팅을 요구하고요. 이 자율주행에서 사용될 전기는 바로 이 배터리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 능력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전기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나중에 전기차의 초입 단계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긴 거리를 갈 수 있는지 주행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행거리 다음에 또 포커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상용화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테슬라의 FS 오토파일럿이나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단계는 FSD 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 그때 자율주행은 혁신을 또 이루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저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정부 정책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테슬라 진영은 테슬라 진영과 넌 테슬라 진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선두에 가고 있는 기업을 딱 3개만 꽂으라면은 테슬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빌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모빌아이와 엔비디아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차를 만들지는 않고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엔비디아와 모빌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드웨어 하고요. 소프트웨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데이터. 실제 자율주행 차량, 즉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에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들을 그들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테라바이트 택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쌓고 자동으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 자율주행 도조 시스템에 계속 딥러닝을 시키고 있는 그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수직 계열로 해서 다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기술이 지금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마켓의 성장 추세입니다. 지금 과거부터 보면 2015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자료인데요. 급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누가 봐도 가파른 성장 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2022년도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내의 전기차 시장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모델 Y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 E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 X, 그 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S. 대부분 테슬라의 모델 S, 그 다음에 X, 모델 3, 모델 Y. 모델 Y가 굉장히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SUV 차량인 모델 Y가
굉장히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판매량에서도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톱5를 따져보더라도 예, 테슬라가 1등입니다. 예, BYD는 예, 어디 회사죠?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면 BYD가 어디에 판매를 할까요? 중국 내수에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 BYD가 중국의 내수만 팔아도 이 정도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중국에도 팔고요, 유럽에도 팔고요, 아시아에서도 팔고요, 미국에도 팔고요. 다 팝니다. 테슬라는 공장이 4군데 있죠. 어디에 있나요? 중국 상하이에도 있고요. 자, 상하이에서 생산한 것은 중국 내수에도 팔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는 공장이 2개가 있어요. 프리먼트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공장을 작년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프리먼트 공장이 기존에 생산하던 공장이고요. 텍사스 공장이 또 새로 크게 지었죠. 그 다음에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의 본토인 독일 베를린에 기가 베를린을 지금 건립해서 지금 실제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 테슬라는 공장을 계속 오픈해서 양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기업 성장 잘하고 있나? 그리고 생산과 기술의 차별화 의심 말자.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의 판매량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1분기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보시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요, 이번 4분기에 생산량을 약 43만 대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자가 그렇네요. 자, 월가 예측은 4분기에 43만 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45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어쨌든 43만 대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상 최대 생산량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만 딱 때리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43%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이상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툭 떨어졌었죠. 언제냐면요. 테슬라 주가가 요 구간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톡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나오냐면 중국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어디선가 나왔어요.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크게 급하게 내려왔었는데 그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조금 줄긴 줄었어요. 10월 생산량 발표를 하긴 했는데 줄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좀 들쭉날쭉하긴 했었습니다. 요때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상하이 자체를 폐쇄를 했었죠. 그때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4월달 5월달 그때 주가도 타격을 받았고요. 7월 달에는 공장 확장을 위해서 잠깐 셧다운을 했고요. 그렇지만 정상 가동했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산량 생산량은 크게 지장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실적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기차 매출 총이익률, 자, 매출 총이익률은 판매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들이 노력하는 게 생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가 절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원가 절감을 그렇게나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 28% 가까운 영업이익, 매출 이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는 30%씩 나타냈죠.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는요. 평균적으로 자동차, 기존의 전통 자동차 업체에서는 5에서 10%가 평균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택도 아니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자, 전기차 판매 매출은 보나마나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실적까지도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자, 잉여 현금 흐름도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Q에서는 사상 최고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현금성 자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27.9%. 그리고 2분기에도 27.9%, 1분기에는 사상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출 총 이익률이 살짝 내려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은 현재까지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앞서서 잠깐의 호재가 있습니다. 자, 언제 있냐면 12월 달에요. 판매량이 나오겠죠. 요것도 미리 한번 살펴볼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12월 중순에 뭐가 나오냐면요. 세미 트럭이 나와요. 세미 트럭이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물류 배송을 할 때 큰 트럭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다시피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옵티머스 프라임 나오죠. 옵티머스를 보면은 걔는 트럭이지 않습니까? 그런 트럭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트럭을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 운송되는 지수를 또 나타내는 인덱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럭이 굉장히 시장이 큰데 이 트럭 시장에 바로 전기차를 집어넣겠다는 게 바로 이 세미 트럭입니다. 바로 12월 중순에 실제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어디에 납품하냐면요. 펩시콜라 아시죠? 회사 이름은 펩시코예요. 펩시콜라에 바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없던 상품을, 없던 이 전기차 트럭을 납품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이것이 이상 없이 시장에서 정착을 한다면 또 하나의 전기차 시장에 혁신을 몰고 올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기가프레스. 자, 요거는 독일 기가 베를린을 오픈하면서 그때 오픈한 기가프레스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가프레스 머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콕콕 찍어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양산 공장에 보면은 어떤 제품들을 프레스 머신에서 콕콕콕콕 찍어서 물량이 계속 연속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쭉쭉 양산되는 거 보셨죠? 그 시스템을 여기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겁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요. 기가프레스 머신을 이용해서 제가 듣기에는 기존에 7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차량 후반부 뒷부분에 보면 차량 뒷부분에 이제 트렁크를 포함해서 이 뒷부분 있죠. 앞부분 말고요. 여기에 7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기가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딱 2개의 부품으로 찍어내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원가 절감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테슬라는 이런 생산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기가 베를린의 현재 바로 어제
어제 날짜로 여기 드론으로 촬영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입구 쪽에 트럭이 잔뜩 있죠. 부품이 열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출하돼서 싣고 나가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가 베를린에서도 유럽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 생산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베를린에서는 계속 생산 공장을 또 한 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큰 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양상되고 있는 차량들이죠. 자,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여기는 기가 텍사스네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지금 드론으로 또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바로 프레스 머신입니다. 기가 프레스예요. 다이게스트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콕콕 찍어내는 그런 다이캐스팅 머신입니다. 그것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기타 등등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율주행 FSD를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자동차, 이 사람은 차량이 2대 있어요. 모델 Y랑 그 다음에 모델 S 2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FSD를 장착해서 계속 베타 버전을 셀프 테스트 하면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유튜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내에서 지역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직접 시내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내에서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걸 말씀드리려겠는데 지금 차량이 옆에 있는 차량이 딱 끼어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초보 운전자 같으면 잘못하면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율주행은 FSD는 딱 멈췄죠. 잘 피해갑니다. 그리고 앞차가 진행을 하니까 우회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측에 로드 사이드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잘 피해가고요. 유튜브에요. FSD 베타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차가 이렇게 복잡한데도 자기가 차선 변경한 거 지금 보셨죠? 보시죠. 앞에 차가 있으니까 바로 차선 변경해갖고 지가 추월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구현해낸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 아무리 날고 기고 뭐 라이다 센서를 뭐 128채널짜리 뭐 쓰고 온갖 센서를 다 붙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율주행을 스무스하게 해내는 차량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구글 웨이모라든지 그 다음에 GM의 크루즈라든지 걔네들도 지금 자율주행 상용 택시를 오픈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정말 기술력에서 굉장히 차이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애널리스트가 $84를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서 생산과 어떤 차별화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봐도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실전 투자 관련돼서 지금부터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고 굵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를 시작하면 말이 정말 길어집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기 성장 투자하시는 분은요. 그 매수 방법이 있겠죠. 자, 매도하는 것은 성장이 끝났을 때 캐즘 투자법에서 맨 마지막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가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휴대폰, 스마트폰이 막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던 그 시절, 자,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전기차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메이저 시장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엑시스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장기 성장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매수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모아갈 거냐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한 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 방에 딱 투자해가지고 100%딱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조금 더 쌀 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준에서 지금 2022년 11월 현재 기준에서 장기 성장 투자를 신규로 진행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월간 단위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지금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바닥을 이미 찍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얘는 테슬라는 반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월간 단위로 월봉에 지금 이번 달에 아래꼬리 쌓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월 말에 사는 거예요. 월 말에. 월급 받으시는 분은 월급 나올 때마다 월급날 산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월 말에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비중만큼 분할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있으시다면, 정기적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걸 적금식으로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으로 쪼개서 넣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얘를 10등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목돈이 1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얘를 10등분해서 1000만원씩 나누세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 월 말에 1000만원치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연말 12월 달 월말 됐을 때 또 1000만원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다가 한 3개월 투자를 했는데 얘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금 임의로 제가 10등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0등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를 노리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요. 기간 이렇게 쭉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쭉 흘러간다면 추세대로 간다면요. 꼭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나리오 자 먼저 그거부터 짚어보고 가실게요. 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그거부터 짚어보고 가실게요.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주가 추세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랑 지금 그거부터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네요. 순서를 조금만 바꿀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잠깐 보세요.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녹색, 여기 60일 평균선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20일 평균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죠. 자, 이 모양색. 그리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애플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애플 주가의 옆 녹색 있죠. 60일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죠. 그리고 21선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딱 머물고 있죠. 모양새가 똑같죠.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의 큰 이평선 흐름이 패턴이 같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애플의 주가 위치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다른 지금 이거는 S&P 500 나스닥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나스닥 차트는 보시면 훅 많이 떨어져 있죠.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주가 이만큼 쭉 떨어져 있고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주가를 보면은 좀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얘도 좀 위에 있죠. 자, 여기에서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바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실적이었습니다. 다른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나 혹은 다른 빅테크 주식보다 주가보다 훨씬 윗단에 있었던 게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좋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플은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지난주에 급등을 하면서 애플은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요. 시장의 흐름을 다 반영해서 좋은 흐름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반대로 흘러갔죠. 훅 꺾어진 게 보이시죠? 이 훅 꺾어진 이유가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3일 동안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매도를 했냐고요? 바로 지난주 여기 이때 요 세 개. 일론 머스크가 땅 3일 동안 매도를 했었습니다. 약 40억 달러 동안 40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팔고 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났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의미선이 바로 200달러였어요. 가격적인 의미선이 200달러였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현상이 나왔고요.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면 바로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짓거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테슬라를 옹호했던 그 애널리스트들로 각자 트윗에서 테슬라를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젠틀하게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런 불리시한 평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이제 100달러를 간다, 150달러를 간다, 혹은 뭐 84달러를 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참에 그냥 자기네 얘기들을 어필하는 거죠. 근데 보셨다시피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려간다예요. 그냥 고평가됐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말빨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CEO가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위배하는 이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뭐가 바로 흔들린 거죠? 투자 심리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급락이 나와버렸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날 시장이 급등할 때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시장에 또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단기적으로 붕괴된 200달러. 자, 얘는 펀더멘털이 붕괴된 200달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 매도에 의해서 투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에서는요. 일반 투자자인 우리가 말고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이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200달러 위로 바로 올려놓을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며칠이 3, 4일이든 아니면 일주일, 2주일이든 그 근간에 200달러를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이 의미선을 깨버린 것은 이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나리오 케이스 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애플과 같이 이 박스권 안으로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일 내에 200달러를 복귀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케이스 2는 자, 추세대로 흘러내려가 버린다. 추세대로 다시 계속 200달러를 저항으로 두들겨 맞고 이대로 쭉 이제 하락을 이어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케이스 2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케이스 1에서는 박스권 흐름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안심하고 매매를 해도 되는데요. 지금 케이스 2로 훅 내려갈까봐 그게 겁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월간 단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장기 성장 투자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자, 트레이딩 매매법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첫 번째, 단기간 200달러를 회복했을 때, 그때 시나리오 2는 200달러가 저항이 되면서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남들이 그렇게 막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85달러를 간다느니 50달러를 간다느니, 자, 이거는 테슬라의 악재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빨은 이런 소리들을 해대요. 혹시나 맞을까봐, 맞으면 자기네들이 약간의 좀 영웅심리라 이런 것이 주목을 받을까봐. 근데 다 틀렸습니다. 제한적 하락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 펀더멘트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에는요, 시장이 불안하게 확 떨어지는 체계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달까지는, 1월부터 10월달까지는 이 체계적 리스크,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11월달에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이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확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양호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실적을 12월 달이 아니죠.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에 나오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량의 증가를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라보더라도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통상 마이너스 10%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이 마이너스 10%는 약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루에도 그냥 7%, 8% 그냥 훅훅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제한적 하락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면은 그나마 회복을 한 거니까 다시 거기에서는 이평선 매매를 하시든 월간 단위 매매를 하시든 트레이딩 기법을 쓰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괜찮아요. 근데 제한적 하락이지만 계속 200달러를 저항으로 해서 계속 떨어진다면 테슬라의 숏 ETF죠. TSLQ를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비춥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바닥 형성 중입니다.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테슬라의 숏 ETF인 TSLQ를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슈 없이, 노이즈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잘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애플도 좋았고요. 반도체주들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려고 하시면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면은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는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성장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식 투자 정말 어렵고 시장이 이렇게 안정됐는데 불구하고 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보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분석에서 저명하다고 이름이 좀 나 있는 사람이 분석한 내용을 봤어요. 참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을 쭉 긋고 여기에 180달러 딱 찍고 180달러까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여기에 선을 쭉 긋고 여기에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 선을 쭉 긋고 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긋더라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작년에 상승 추세일 때 그때에 횡보했던 이 조정 구간을 왜 지금에 이렇게 붕괴되는 라인으로 의미선을 잡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봐요. 붕괴 직전 저점 붕괴는요, 이렇게 구간, 이게 상승 구간에 있을 때는 이때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하락 추세 구간,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때는 이 구간 내에서 직전 저점을 붕괴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직전 저점을 붕괴 요때 했죠. 그리고 다시 반등 줬다가 쭉 떨어지면서 직전 저점을 붕괴를 했죠. 자,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추세 구간에 움직일 때 이때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것을, 그리고 지지를 하는지 체크하는 게, 이게 기술적 분석상에서 기본이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예, 다시 한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직전 저점을 붕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200달러 언저리인데요. 붕괴된 흐름은 흐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월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12월 달에도 보시고 월말에 추가 매수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고요. 이거를 10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다가 언제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추세선이 도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추세선이 이렇게 돌아선다면 그때는 강하게 매수를 하겠죠. 아마도 제 생각이, 제 계산상으로는요, 지금 시장 흐름과 약간 달리 가는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이유가 뭐죠? 자, 이 말씀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매도 이유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월급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뭘로 받냐면 시가총액이 계약을 했어요. 이사회랑.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는 뭘 받냐면 스탁 옵션을 받아요. 스탁 옵션을 받도록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안 받아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40억 달러나 되는 돈을 그 사람이 집을 사려고 했을까요? 차를 사려고 했을까요? 다 트위터에 들어간 거죠. 트위터에 자기가 개인 회사로 지금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게 이 4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이유일 거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매도를 앞으로도 계속 할까봐 그게 우려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테슬라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또 매도를 할까, 이게 걱정에 쌓여 있는데요. 자, 이게 1년을 팔겠습니까? 2년을 팔겠습니까? 그죠? 트위터 정상화는 일론 머스크가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해마다, 분기마다 계속 팔까요? 그럴 이유는 없죠. 그죠? 이것도 기한이 제한된 한정적인 노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이즈를 없애주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 바로 이 노이즈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주가는 당연히 회복을 할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속상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길게 그리고 본질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